안녕하세요. 참았던 이야기들입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서로를 보호하고 사랑하는 것이 가족이라고 말하지만 때로는 그 보호와 사랑이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가족의 작은 갈등에서 시작됩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세대 간의 차이와 육아 간의 충돌,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담겨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2023년 가을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단풍잎이 떨어지는 계절처럼 한 가족의 마음도 서서히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때로는 아프지만 결국 더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그런 변화 말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결혼 4년 차인 지은 씨가 오늘도 3살 아들 민준이와 함께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시댁에 올 때마다 긴장이 됩니다. 특히 아이가 뭔가 먹거나 마실 때면 더욱 그렇습니다. 시어머니의 예리한 시선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남편 상민 씨는 키가 190cm로 매우 큰 편입니다. 시아버지도 188cm, 시어머니도 170cm로 가족 모두가 한국 평균보다 훨씬 큽니다. 상민 씨는 어릴 때부터 항상 맨 뒤에 서야 했습니다. 사진 찍을 때도 줄을 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친구들은 부러워했지만 그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다고 합니다. 상민 씨의 어린 시절은 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선생님들은 그를 항상 키 큰 아이로만 기억했습니다. 그의 이름보다는 우리 반에서 제일 큰 아이라는 수식어가 더 유명했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서는 농구부에 강제로 끌려가다시피 했습니다. 농구에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관심도 없었지만 주변 어른들은 모두 키가 큰데 농구를 안 하면 아깝다고 말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더욱 심했습니다. 교복 바지를 맞춤으로 해야 했고 책상과 의자는 항상 불편했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면 고개를 숙이고 다녀야 했고 영화관에서는 앞사람에게 미안해하며 구부정하게 앉아야 했습니다. 발 사이즈도 300이 넘어서 신발 하나 사기도 어려웠습니다. 마음에 드는 신발을 발견해도 자신의 사이즈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길을 걸으면 사람들이 돌아보며 쳐다봤습니다. 우와, 정말 크다라는 말을 하루에 몇 번씩 들어야 했습니다. 내향적인 성격의 그에게 그런 시선들은 늘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는 단지 평범한 학생이고 싶었는데 키 하나 때문에 항상 특별한 존재가 되어야 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는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불편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강의실 책상은 여전히 작았고 기숙사 침대는 짧았습니다. 동기들은 처음에는 신기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때서야 조금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아들의 키가 너무 커서 겪는 불편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어릴 때부터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생생하게 기억했습니다. 옷을 사러 가면 맞는 사이즈가 없어서 발길을 돌려야 했던 일, 놀이기구를 타지 못해서 아쉬워했던 일,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위축되었던 일들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스트레스 받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하는 아들을 보며 자신이 뭔가 잘못했나 하는 죄책감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아들이 더 이상 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피하게 했습니다. 민준이는 아직 3살이지만 또래보다 확실히 큰 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자를 보며 아들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이 아이도 아빠처럼 자라서 같은 고생을 하게 될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민준이에게도 상민 씨에게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평범한 가을 오후 지은 씨는 민준이와 함께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민준이는 할머니가 준 쿠키를 먹으며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할머니, 우유 주세요. 민준이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는 평소에 우유를 좋아했고 하루에 2번은 꼭 마셨습니다. 지은 씨도 아이의 건강을 위해 좋은 우유를 골라서 먹이고 있었습니다. 아, 민준아. 우유 말고 다른 거 먹을까? 할머니가 맛있는 과일 주스 줄게.
시어머니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왜요? 우유가 좋은데요. 그냥. 오늘은 다른 거 먹자. 어머니, 민준이가 우유를 좋아해서요. 칼슘도 보충되고 성장에도 좋잖아요. 지은 씨가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갑자기 긴장한 표정을 지으며 아이가 마시려던 우유를 뺏어갔습니다. 우유 먹이지 말랬지. 민준이 너무 크면 어떡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이는 영문도 모른 채 울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즐거웠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우유 주세요. 민준이가 좋아하는 건데요. 그 순간 상민 씨가 들어왔습니다. 아내와 어머니 사이의 긴장감을 즉시 느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울고 있었습니다. 알았다, 엄마. 왜 짜증을 내시냐? 민준이 그만 울어. 상민 씨는 시어머니에게 말한 다음 아이를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은 씨는 남편의 반응에 실망했습니다. 아이의 편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편을 드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지은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지은 씨는 몰라요. 상민이가 키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항상 시선이 부담스러워했어요. 민준이는 그런 고생 안 했으면 좋겠어요. 시어머니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은 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키가 크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후 지은 씨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장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키가 커서 겪은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자에게까지 그런 제약을 가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아이가 소파에서 폴짝폴짝 점프를 하며 놀고 있을 때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자연스러운 놀이였습니다. 민준아, 그렇게 뛰면 안 돼. 키가 더 클 수도 있어. 시어머니는 아이의 자연스러운 놀이마저 제지했습니다. 아이는 왜 놀면 안 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할머니, 왜 안 돼요? 재미있는데요. 그냥 안 되는 거야. 다른 놀이 하자. 아이는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집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할 수 있는 놀이가 할머니 집에서는 금지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 씨는 상민 씨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어릴 때 키가 큰 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사실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좀 그랬던 것 같아. 특히 중고등학교 때는 좀 부담스러웠지. 사람들이 항상 쳐다보고 농구하라고 강요하고.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가 조금이라도 클 수 있는 행동을 할 때마다 제지했습니다. 우유는 물론이고 멸치, 치즈, 요구르트, 심지어 바나나까지 키가 클 수 있는 음식이라며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인터넷을 검색해서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음식들의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록에 있는 음식들은 모두 민준이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탄수화물 위주의 음식들만 주었습니다. 아이는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할머니 집에 가면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고 놀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놀 수 없었습니다. 3살 아이에게는 너무 복잡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규칙들이었습니다. 한 번은 민준이가 아이들과 함께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철봉에 매달리려는 민준이를 말렸습니다. 민준아, 그거 하면 안 돼. 키가 더 클 수도 있어. 다른 아이들은 신나게 철봉에 매달려 놀고 있는데 민준이만 혼자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왜 나만 안 돼요? 그냥 안 되는 거야. 다른 놀이 하자. 아이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갑자기 지은 씨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키 크면 안 돼요? 그 순간 지은 씨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3살 아이가 자신의 성장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지, 민준아? 키 크는 게 좋은 거야. 할머니가 키 크면 안 된다고 했어요. 우유도 먹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아이의 말을 들으며 지은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자신의 성장을 부정적으로 여기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 씨는 상민 씨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께 제대로 말씀드려야겠어요. 민준이가 자신의 키 크는 걸 나쁘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상민 씨도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아이가 자신의 몸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것이 성격 형성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지은 씨는 시어머니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화는 예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어머니, 민준이가 자신의 키 크는 걸 나쁘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지은 씨는 몰라요. 상민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키가 크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옷도 맞는 게 없고 사람들은 항상 쳐다보고 농구 같은 거 하라고 강요하고. 시어머니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손자를 보호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아이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키는 유전적인 요소가 커요. 우유를 안 먹인다고 해서 키가 안 크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필요한 영양소를 못 먹으면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덜 클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상민이가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민준이도 마찬가지고요. 시어머니의 걱정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이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건강한 성장보다는 키를 제한하는 것에 더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시대는 달라졌어요. 키 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인기가 있고 사회적으로도 유리한 면이 많아요. 모델이나 배우들도 대부분 키가 크잖아요. 그런 건 특별한 경우고 일반 사람들은 적당한 키가 좋아요. 너무 크면 불편한 게 너무 많아요. 대화는 평행선을 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경험에 기반해서 생각하고 있었고 지은 씨는 현재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가 잠든 후 지은 씨와 상민 씨는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당신 어머니께 제대로 말해야 할 것 같아요. 이대로는 민준이가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말해야 할까? 엄마도 나름대로 민준이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해서 다 옳은 건 아니에요. 민준이의 건강한 성장이 가장 중요해요. 키가 크든 작든 건강하게 자라는 게 우선이에요. 상민 씨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로 키가 큰 것이 그렇게 큰 문제였을까요? 불편한 점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인이 되고 나서는 자신의 키를 장점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사실 나도 지금 생각해 보니 키가 큰 게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았어. 불편한 점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거든. 오히려 지금은 내 키가 장점이라고 생각해. 그럼 당신이 어머니께 말씀드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들이 직접 말하면 더 설득력이 있을 거예요. 상민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어머니와 진지한 대화를 나눌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칼슘과 단백질은 아이의 성장과 면역력에 필수적입니다. 키가 크다고 해서 이런 영양소를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성장을 막으려고 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의사의 말을 들으며 지은 씨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시어머니의 걱정을 이해하려다 보니 아이의 건강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시고 우유나 유제품을 충분히 먹이세요. 키는 유전적인 요소가 80% 이상이므로 억지로 막으려고 하지 마시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은 씨는 상민 씨에게 의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상민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 잘못이야. 엄마 말씀만 들으려고 하다가 민준이 건강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어. 이제라도 제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어머니께 의사 선생님 말씀을 전해드려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민준이를 보러 왔습니다. 아이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이 되어 달려온 것입니다. 민준아, 괜찮아? 할머니가 왔어. 아이는 열 때문에 축 늘어져 있었지만 할머니를 보며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 민준이 많이 아파?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시어머니는 아이를 안아주며 진심으로 걱정했습니다. 그때 상민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의사 선생님 말씀이 민준이가 영양 불균형 때문에 아픈 거래요. 영양 불균형? 뭔 소리야? 칼슘과 단백질이 부족해서 면역력이 떨어진 거래요. 우유나 유제품을 충분히 먹어야 한다고 하시던데. 시어머니는 갑자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아이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키가 너무 크면 엄마, 의사 선생님 말씀이 키는 유전적인 요소가 80% 이상이래요. 영양소를 제한한다고 키가 안 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셨어요. 지은 씨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시대는 키 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좋은 기회를 많이 얻어요. 모델이나 배우는 물론이고 일반 직장에서도 키 큰 사람들이 더 당당하고 자신감 있어 보인다고 해요. 시어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의 경험만으로 판단했던 것이 과연 옳았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사실 엄마, 나도 지금 생각해보니 키가 큰 게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았어요. 어릴 때는 좀 부담스러웠지만 지금은 오히려 장점이 더 많아요. 상민 씨가 진솔하게 말했습니다. 직장에서도 사람들이 기억을 잘 해주고 프레젠테이션 할 때도 더 당당해 보인다고 해요. 지은이도 내 키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고 했거든요. 지은 씨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키가 크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상민 씨의 키가 정말 매력적이에요. 든든하고 믿음직스러워 보여요. 시어머니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걱정이 과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키가 크면 불편한 게 많잖아. 불편한 점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오히려 장점이 더 많아요. 그리고 민준이가 자신의 몸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상민 씨의 말에 시어머니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신이 아들을 보호하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손자에게는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민준이한테 우유를 주면 되는 거야? 네, 어머니. 그리고 아이가 하고 싶어하는 놀이도 자연스럽게 하게 해주세요. 철봉에 매달리거나 점프하는 것도 아이들의 정상적인 놀이예요. 지은 씨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집에 돌아가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들에 대한 걱정이 지나쳐서 손자에게 해가 될 뻔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는 직접 우유를 사가지고 민준이를 보러 왔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맛있는 우유 사왔어. 우유요? 할머니, 우유 먹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아이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할머니가 잘못 생각했어. 우유 먹으면 민준이가 더 건강해져. 많이 먹어. 정말요? 그럼 키 커도 돼요? 응, 키 커도 돼. 키 크면 더 멋있어져. 아이는 환한 웃음을 지으며 우유를 받아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아이를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민준이는 다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통해 면역력도 좋아졌고 무엇보다 자신의 몸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나 키 많이 컸어요? 응, 많이 컸어. 우리 민준이 정말 멋있어. 할머니도 키 크면 좋다고 했어요. 아이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민준이의 성장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상민아, 엄마가 미안해. 너 어릴 때 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걸 보고 걱정이 되어서 그랬어. 하지만 지금 보니 너 키 큰 게 정말 좋더라. 괜찮아요, 엄마. 엄마도 나를 위해서 하신 거잖아요. 상민 씨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잘못된 방법이었지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은 씨, 고마워. 민준이 건강하게 키워줘서.
당연한 거예요, 어머니. 우리 모두 민준이를 사랑하잖아요. 지은 씨는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면서 더 가까워졌습니다. 민준이는 이제 할머니 집에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유도 마실 수 있고 하고 싶은 놀이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저 철봉 잡을 수 있어요. 우와, 우리 민준이 정말 잘한다. 시어머니는 아이의 놀이를 응원해주며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들이 모여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우유를 맛있게 마시며 웃고 있었습니다. 지은 씨, 그때 의사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정말 깨달았어. 내가 민준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해가 될 뻔했더라고. 시어머니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더라. 내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어머니. 저도 많이 배웠어요. 민준이의 건강한 성장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상민 씨도 말했습니다. 키가 크든 작든 중요한 건 건강하고 자신감 있게 자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준이의 변화입니다. 자신의 성장을 부정적으로 여겼던 아이가 이제는 자신감을 가지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은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고, 때로는 지켜보는 것이며, 때로는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행복과 건강한 성장입니다. 가족이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간입니다. 때로는 갈등이 생기기도 하지만 진정한 사랑으로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더 강한 유대감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가족 안에서의 사랑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무심코 상대방을 내 기준에 맞추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키가 크든 작든 어떤 모습이든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가족의 사랑입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가족과 함께 따뜻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